기현. 오, 기현 떴어. 뭐야? 안녕.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그 짐승 같은 놈이 다 장대장군을 해치지 못하게 했을 텐데. 왜 그러고 계세요? 그 짐승 같은 놈이 누구냐고 물었어. 줬어. 내 말해주겠소. 아니 뭐하고 있냐고. 아니 지금 절도 사자리를 넘보는 백마덕한 자 장회심이요. 장대장군이 당으로 돌아갈 거라고 량주 백성들이 떠들대는데 그대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웃기는 소리. 예로부터 불모로 잡혀간 자들 중에 제대로 된 결말을 맞은 이가 몇이나 있겠소. 그 장회심은 병사를 내세워 어른을 협박하고 도리를 거스르는 짓을 일삼소. 희당이라 하지만 실은 큰 장장군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오. 그 역적이 이곳에 맥도를 던졌으니 좋은 뜻이 있을 리 없소. 내가 뽑아내겠소. 이 맥도를 남겨둘 수 없소. 이건 장군을 욕보이는 짓이오. 어르신 조심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칼집 없이 버려진 보검. 칼고리가 달랑거리며 울리는 이 칼은 한때 어느 장군이 아끼던 물건이다. 그러나 그 뒤로 여러 사람이 손을 거쳤고 끝내 길가에 버려지고 말았다. 큰 장장군을 핍박했다고? 말도 안 된 소리. 회심 형제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몰아치며 순식간에 손에 있던 물건이 사라졌다. 허군 선물? 맥도 어디 갔지? 저기 저 사람이요. 어르신 제가 되찾아올게요. 바람의 눈을 사용해 도둑의 행방을 탐색하자. 라고. 거의. 바닥에 눈 발자국. 이쪽으로 가면 되나봐요. 이 칼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오. 뭐야 갑자기. 왜 때려? 내 실력이 부족했군. 이 칼 말고 전부 줄 테니 죽이든 살리든 뜻대로 하시오. 이 맥도는 훌륭한 칼이오. 이 칼의 주인은 어찌 불의한 자이겠소. 이 칼 주인은 아세요? 물론 아는 사람이라고. 광란문에 있을 때 우리는 둘도 없는 형제였어. 함께 가장 독한 술을 마시고 가장 빠른 말을 타며 사막에서 가장 흉악한 자들의 머리를 베었어. 사람들이 그를 불의하다고 말한다고? 나는 안 믿소. 내가 직접 증거를 가져와 그들에게 보여주겠소. 그분은 그만큼 믿으시는 거예요? 믿지. 어떻게 안 믿겠소. 광란문에 이의가 없는 자는 받지 않소. 하물며 큰 장장군은 그에게 가족이자 스승 같은 분이었소. 가족이자 스승? 큰 장장군은 그 숙부요. 회심의 형제 자고 의의를 부신 회심 형제의 도법도 그분이 가르쳤소. 큰 장장군은 회심 형제를 친아들처럼 아꼈소. 이 맥도 또한 큰 장장군의 준거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어찌하여 지금 이런 나쁜 소문이 도는 거죠? 모르겠어. 회심 형제는 이미 광란문을 떠난 지 오래됐으니 량주에서 온 사람이 그를 데려갔소. 그 중에 그의 방에서 종이를 한 장 찾아냈어. 어쩌면 그게 그가 떠난 이유일지도 모르고. 자, 바로 이거요. 숙부가 소식을 전해왔다. 아버지는 이미 장안으로 떠나셨다. 랑조와 귀군 그리고 하성의 백성을 위해 아버지는 장안의 인질로 가는 길을 택했다. 숙부께서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결정이라고 하셨다. 그날 나는 랑조가 문을 떠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날 이후로 드넓은 하서 어디에도 더는 집이라 부를 곳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숙부는 나에게 평탄한 앞날을 약속했다. 아마도 형제 중 하나는 떠나야 했던 선택에 대한 보상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 대가가 아버지라면 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랑주의 아들은 모두 칼과 말 위에 앞길을 찾는다. 이 말 역시 숙부가 내게 해준 것이다. 살아서 검을 쥐고 죽어서는 칼을 잡는다. 검은 빛을 타고 나아가고 칼은 어둠을 가른다. 칼을 드는 자는 신념을 지킨다. 앞날은 내가 스스로 쟁취할 것이다. 광란문을 떠난 후 어디로 갔습니까? 귀군에 갔지만 큰 장장군의 제한한 자리는 맞지 않았소. 혼자서 귀군 정수를 시작해 온갖 고생을 다 겪었소. 그중에 나도 그를 찾으러 군영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의 형편이 나빴소. 그는 큰 장장군의 비호를 받지 못해 남들은 그를 버려진 자식 취급하며 신경도 쓰지 않았소. 회심 형제는 성격이 정직하고 고지식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 해도 개의치 않았소. 하지만 내 섬위에 그걸 두고 볼 수 있겠나?
이 두 주먹으로 그 병사다브레이들 아주 죽상이도록 두들겨 팼지. 그 다음은요? 그러다 오장까지 왔는데 그 녀석이 실력이 대단해서 내가 주먹을 날렸더니 주먹을 너무 세게 휘둘렀더니 아이고 어깨가 빠졌지 뭐야. 괜찮으세요? 치료해야 되나? 골짜이. 야. 뭐라고? 소엽 역시 대단하구려. 설마 그때도 이랬던 건 아니죠? 소엽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소? 아, 돌이켜보니 내 잘못이오. 그 오장은 이기지 못했으니. 회심 형제가 나서게 된 것도 내가 판을 벌인 탓이지. 그 일이 소문이 크게 퍼져 큰 장장군까지 나섰소. 그분이 명령을 내리자 우리 둘은 하악됐소. 나는 지금까지도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장군은 회심을 신문하러 오자 그분의 뒷모습이 촛불에 비쳐 길게 늘어졌소.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리진 않았지만 하나만은 알 수 있었다오. 무슨 일인데요? 큰 장장군은 회심의 형제에게 고개를 숙이는 법을 가르치려 했소. 그는 장회심에게 고개를 숙이라 한 겁니까? 큰 장장군은 회심 형제를 아꼈으니 장군 나름의 방식대로 회심 형제에게 세상 사는 법을 가르치려 한 것일지도 모르오. 일만 성사되면 과정은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거겠지. 하지만 회심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눈을 똑바로 뜬 채 마주보고 있었소. 큰 장장군은 떠날 때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은 아직도 노력하오. 장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좋다 하였소. 이 세상에 고개를 숙이는 칼은 없으니 말이오. 그 뒤로 우리 둘은 한참을 옥에 갇혔었소. 그러다 나왔더니 오히려 병사들의 회심을 우습게 보지 못했소. 이후 회심 형제는 그들을 이끌고 큰 일을 많이 해냈다오. 서북 사내들은 본래 호거를 알아보는 법이오. 그들마저도 회심 형제가 의협심이 넘치는 위인인 걸 알거늘 어찌 불의한 짓을 할 수 있겠소? 이 칼은 들일 수 없소. 난 회심 형제의 일을 계속해야 하오. 그게 내일일 수도 모레일 수도 있을 것이오. 모든 것을 밝혀진 날 이 칼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돌려놓겠소. 이건 내가 그에게 진 빚이오. 이튿날까지 기다리기. 이튿날. 빰. 오, 사라졌다. 정오사 찾기. 서신이 한 통 있는데? 어디? 그날 있었던 일을 알아냈소. 직접 그곳에 가서 확인해보겠소. 정오사. 그날 일? 무슨 일이지? 그래, 그 어르신. 어르신 아직 계시려나? 오늘 내 다시 장구를 지켜드리지 못했소. 어르신. 소엽 돌아왔구려. 그 도적은 자네 속았어. 장군께서도 감쪽같이 속으신 거라고. 제가 속았다고요? 저 역적놈들 역시 꿍꿍이가 있었군. 나도 장군께 간언했소. 그 역적은 반개의 피라. 내버려두었다간 장군의 자손에게 화를 끼칠까 두렵다고 말이오. 하지만 장군은 끝내 그를 믿고 아끼셨다오. 그러다가 그 사건이 일어난 거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그날 장의심이 군사를 이끌고 불당을 포위하여 우리를 못 가게 막고 장군을 핍박했소. 말씀대로라면 장혜심이 장군의 행동을 좌지우지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소. 장군이 그럴 리가 없소이다. 노병은 정우사의 사극꾼이라 몰아서였지. 허나 과연 그 말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그러고 보니 노병이 말한 불당, 정우사가 거기 있을지도 몰라. 다시 물어보자. 어르신, 말씀하신 불당이 어딨어요? 백조 경전각 그날 장군께서 바로 그곳에 계셨소. 제가 가서 볼게요. 짱 백조 경전각으로 간다. 벌써 온 거야? 양의조. 득도하라고? 으아! 각종 절기를 사용하다 보니 갑자기 주어 입마에 빠진 건가? 띠용. 노예의 탈피. 오장육부가 보인다고? 내력이 역류하고 있다. 입마 이중. 주어 입마에 걸렸어. 띠용.
오! 머리가 산발이 됐다. 띠용. 혈맥의 법칙. 으아! 주이마 3중! 띠용. 으아! 책으로 무공을 배우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좀 위험해 보이는데, 많이? 임마 4중! 이거 맞나? 잠깐만. 요원의 불길. 오! 깨달음. 요원의 불길. 오! 아, 그럼 다른 걸로 득도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요것만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전부 다 봐가지고 지금 이 꼬라지가 됐다, 이거네. 아니! 임마 사중 뭔데? 얘 여기 있네? 안녕? 여긴 어쩐 일이오? 괜히 일을 키울까봐 걱정돼서요. 걱정 마시오. 내가 다 알아봤지. 이 불당의 모든 사건의 진원지요. 그날 경사 법회를 열었던 곳이라고. 그럼 들어가실 겁니까? 물론이오소요. 도와주시오. 나는 머리가 나빠서 글을 잘 모르니 나중에 부탁 좀 하겠소. 제가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난 사람을 잘못 본 적이 없어. 호구를 잘 알아보는 능력을 갖고 계신가? 일단 밀서 한 통. 당나라 조정의 사신이 장의조에게 귀환을 명하는 성질을 가지고 량주에 도착한 뒤 각 세력이 보인 반응이 기록되어 있다. 어떤 이는 장의조가 당으로 돌아가길 바랐고 어떤 이는 그렇지 않았다. 여기 있는 수많은 기밀 문서는 대부분 장군의 귀당에 관련된 내용이요. 이를 기억나오. 그 무렵 당 조정에서 량주로 서신을 보냈는데 귀군 노장들이 큰 장장군의 장안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소. 다만 그 이유는 말하기가 어렵소. 쑥이 쌓인 서신 더미의 몇 통이 아무렇게나 펼쳐보니 모두 장유심이 당파를 만들어 권세를 키우고 있다는 공발문이 가득하다. 서신은 하나같이 장유심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장의조의 자손들을 위험해질 것이라고 적혀있다. 산더미처럼 쌓인 이 서신들 하나같이 장유심을 탄핵하는 내용이네요. 이거 봐라. 하나같이 큰 장군의 아들이 뒤에 이를 거라고 생각해서 앞다퉈 회심의 형제를 뜯고 있어. 근데 왜 전부 여기 쳐박아 둔 거지? 설마 장군 일부러 그런 건가? 이거 일로 와서 이거 좀 보시오. 장혜심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장안으로 향할 것은 장군님의 뜻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약조하신 대로 장군님과 자제분도 장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회심 형제는 아버지 스스로 장안에 간 게 아니었어? 자네 말은 이 서신 내용은 처음부터 장군의 의중이었다는 것이오? 서신에 적힌 대로라면 장혜심의 아버지는 큰 장장군의 계획에 따라 장안에 볼모로 간 셈인데 그렇다면 큰 장장군이 왜 장혜심을 속인 것이죠. 장안에 간 것은 장혜심의 아버지가 혼자서 결정한 게 아닙니다. 게다가 노병이 장혜심의 간원을 목격했을 때도 장군은 아직 장안으로 갈지 말지를 밝히지 않았죠. 하지만 이 밀서에는 장군이 따로 판을 짜둔 흔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 밤이 되기 전부터 장군은 장안으로 가기로 마음을 굳힌 겁니다. 그렇다면 장군이 이렇게까지 하신 까닭은 뭐였을까요? 방금 비밀 서랍에서 이걸 찾아냈어. 보시오. 혹시 장의조의 친서. 나는 기다렸다. 평생을 기다렸다. 손에 쥔 당나라의 깃발을 이 땅을 떠난 지도 거의 한 갑자가 지났다. 사람들은 흔히 50이 되면 1000명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기다려온 것은 그런 1000명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시간과 싸웠다. 내 선함을 저버리고 권력을 남용하며 심지어 내 큰형을 희생시켰다. 아니 내가 희생되어도 상관없다. 량준 내가 없어도 되고 귀군 역시 내가 없어도 된다. 하지만 나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맹세는 반드시 누군가가 이어가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그 뒤로 이를 사람을 기다려왔다. 다만 그에게는 아직도 순수한 마음이 남아있었고 나를 향한 존중 또한 남아있었다. 장안의 인질은 귀군의 약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진실과 추악함을 모두 털어놨다. 그가 나를 버리기를 바랐다. 내가 형을 버렸던 것처럼. 만약 권력과 교체에 피가 필요하다면 내 살과 피로는
내가 살과 피로 그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가 내 옛 부하들을 제압하고 내 명성을 대신할 때까지. 밖을 보니 이미 그는 친병을 장악하고 있었고 내 귀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눌러놓고 있었다. 역시 그는 훌륭하긴 했다. 나는 그가 오면 내 목에 칼을 겨눌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내게 칼을 건넸다. 나는 이 칼이 너무나 익숙하다. 처음 이별할 때 형이 내게 칼을 줬고 이후 나는 그것을 형의 아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지금 이 칼을 다시 내 앞에 돌아왔다. 그는 귀군을 이끌고 내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깊이 이해했다. 난 말았다. 지금도 앞으로도 천리 만리를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서로의 곁에 설 것이라는 것을. 장의조가 장군께서는 줄곧 량조의 회심 형제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단 말이오. 네, 그날 밤 미래는 협박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대책에 논의한 결과였던 것 같군요. 그럴 줄 알았어. 회심 형제가 장군과 원한이 있을 리가 없지. 회심 형제는 장군께서 점찍어 둔 후계자였던 거요. 그 일을 잊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장군은 장안을 떠나셨어. 아마도 그날도 지금처럼 눈이 쏟아진 날이었겠지. 이야기책 속 한 대목관리와 화려한 옷에 준말을 탄 소년이 전무는 햇살 속에서 영웅에게 랑주의 칼을 이어받았다는 이야기. 그때부터 말을 타고 도를 휘두르며 한달음에 뭐라고! 합시다. 이것을 노병에게 보여줘요. 정사와 함께 노병을 찾아간다. 사실은 이렇게 됐어요. 둘이 짜오친 거예요. 그렇구나. 결국 랑주께서 칼을 그르는 건 다름이 아니고 우리였던 거예요. 결국엔 장장군이 떠나보내기 싫었던 건 우리가 되려 그분이 발목을 잡고 있었지 모르네. 이 칼은 장군의 칼이자 그분의 칼이기도 하고 칼을 내려놓았던 그날 장희심 아니 장소장군의 부친이 유품 들어온 날이기도 했어. 그래서 장소장군이 그 치부를 읊었던 거로. 장군께서 뭐라고 읊으셨나요? 도환을 노래하는 시였다고. 도환? 도환은 칼이 돌아오고 사람도 돌아온다는 뜻이라고. 장가의 세 장군 모두 이 돌을 썼소. 형이 아우에게 아우가 조카에게 물려주었다고. 마지막엔 그 조카가 칼을 이곳에 꽂아두었지. 저 눈밭에 꽂힌 칼을 멀리 장안으로 떠난 이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표식이었소. 아니 되어 저 칼은 내가 다시 꽂아두겠어요. 저 칼을 다시 꽂아둬야 하오. 칼 다시 꽂기. 밤마다 금화와 녹문관이 떠들고 눈을 뜨며 잡는 건 그저 채찍과 칼뿐이니 봄이 와도 흰 눈은 푸른 무덤이 쌓이고 만리 황하가 흑산을 돌아 흐르네. 와! 녹슨 카레기요. 나 빨리 치료나 좀. 에프미! 아주 불쌍한 뼈. 누구든지 좋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치료가 안 돼서. 에프미! 으닥. 야. 잠깐만. 오! 으아! 치료받았다. 이제 가야지.